네, 이번 시간 2022년 이민년 갑신일주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죠. 예. 일단 갑신일주인데요. 갑신일주가 이제 지지에 지장간은 이제 무임경입니다. 무임경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지에 놓여 있죠. 일단 갑신일주가 이제 어떤 일주인가를 좀 보고요. 2022년 이민년에서 세운 천간 요 임수하고 세운 지지 요 인목이 갑신일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갑신일주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절지에 놓여 있죠. 이 간목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운성 도표인데요. 12운성이 사주, 간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적중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또 사주 판단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길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초보자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이제 조금 많이 안 하신 분들은 12운성 얘기하고 지장간 얘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잠깐 내년 내사주 잠깐 보겠다, 재미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용어를 이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쉬운 결론만 이제 주목하시면 되고요.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이제 되실 겁니다. 절지에 놓여 있는 게 이제 갑신절이죠. 총 4개죠. 그 다음에 을목은 또 유금에 이제 절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간목은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12운성상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12운성이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절지가 되는 거고, 반대쪽에 보시면 또 여기 경인이 또 이제 절지에 놓이죠. 그다음에 신묘가 또 이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의 지장간은 이제 무, 그다음에 임, 경이죠. 요 무토는 이제 재성이 됩니다. 돈이 되는 거죠. 무토를 보면 이제 여기 무토가 여기 있죠. 무토가 이제 신금을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무토는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그러면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여기에 신금까지 오면 요거는 이제 병지가 됩니다. 병지는 이제 역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재성이 역마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갑신일주는 금전적인 어떤 취득이나 재적인 어떤 성취에 있어서 어떤 한정된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있지 않고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활동성을 가지고 재적인 성취를 하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직장인이 됐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됐든 일단은 이렇게 한 바운다리에서 조용하게 돈을 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굉장히 좀 영업직이거나 아니면 해외 관련된 거나, 또 이제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유통업이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좀 범위가 좀 크고 넓은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임수가 보면 요거는 이제 인성이죠. 편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인이 여기 임수가 여기 있죠. 임수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임수가 여기 있는데, 요 임수가 신을 보면 절태양 생지가 되죠. 생지가 됩니다. 절태양생. 생지인데, 이거는 이제 인성이 생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고 자체가 좀 굉장히 딱 틀에 매여 있지 않고 되게 좀 이렇게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후원자를 좀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이제 학업이나 명예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신일주가 학업 능력이 굉장히 좀 우수한 일주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죠. 요 경금은 이제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관성이죠. 편관인데요. 이제 그 관성이 놓여 있는 위치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갑신일주가 이게 경금이 여기 있죠. 경금도 양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쭉 돌죠. 그러면 절, 태, 양, 생, 욕, 대, 요 신금의 녹지가 됩니다. 녹지. 이 녹지, 신금이 이제 여기 요 신의 이제 녹지가 되는 건데요. 경금은. 녹이라는 거는 이게 복록도 되고 이제 뭐 먹는 거, 식록 뭐 이런 것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직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직장 직업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듯한 직장에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적인 성취는 이제 활동성을 가지고 역마지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축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제적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나름대로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신일주인데 이제 갑목인데요. 갑목은 이제 다년생 나무, 큰 나무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갑목은 이제 흙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진토라고 하는 이 토에 뿌리를 내리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갑신일주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바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지에 진토를 깔고 있는 갑신일주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갑신일주가 이제 전체로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양의 둘 다 이제 천간 지지가 다 양이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갑신일주가 내년 이민년을 이제 보는데 이 임수는 갑목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인성이 되는 거죠. 이 신금 안에도 이제 그 임수가 있죠. 근데 이 편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성인데 이거는 이제 음양이 같죠. 갑목하고 임수하고. 그러면 편이 됩니다. 음양이 바뀌면 정이 되는 것이고 같게 되면은 이제 편인이 됩니다. 편인.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독특한 어떤 이제 공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학습,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편인성도 이제 만약에 뭐 갑목이 이제 신약사주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강사주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임수를 꺼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임수라고 하는 색다른 어떤 공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걸 굉장히 하고 싶다 이런 공부. 뭐 공부라는 게 꼭 뭐 책을 봐서가 공부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진로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거를 또 알아야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인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편인성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천간오합으로 이제 작동을 해요. 천간오합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2022년이 임인이죠. 그럼 이 임수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임수가 합을 하는 건 이 정화죠. 이 정화를 봐야 돼요. 정화를 봐야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이 정화가 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임수가 작동을 합니다. 임수가 정화를 지지의 지장간에서 보지 않으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이게 합이 돼서 날아가요. 합거락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걸 이제 유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임수가 내 사주 지지의 지장간하고 정임합을 한다 그러면 합생이 돼서 결과문을 도출을 해요.
그것은 이제 보시면 여기 12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 중에서 정화가 있는 거는 보시게 되면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예요. 오화 밑에 지금 지장간 정화가 있죠. 미토 지장간 정화가 있죠. 술토 지장간 정화가 있죠. 그래서 이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를 갑신일주는 2022년도에 이것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이 임수라고 하는 편인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 그 다음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독특한 어떤 진로, 아니면 독특한 어떤 방향으로의 어떤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이제 지지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임수가 들어와도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됩니다. 그냥 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이제 가겠죠. 대신에 이제 천간에 이제 그 정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정화를 같이 해서 정임합이 돼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합거예요. 나갑니다. 이거는 실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한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새로운 진로를 하고 싶은데 또 그것들이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지식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하고 싶다고만 하는 어떤 그런 욕구로만 있다가 결국은 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간에 그 정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업적인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2022년 이민년이 갑신일주에 있어서 이 천간, 임수의 작용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설령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인의 어떤 그런 편인상의 작동이다 보니까 실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형충회합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사주 원국에 있는 형충회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운에서,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이런 이제 2022년 이민년이다 하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인목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때 그 지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또 대운 지지도 또 이제 사주 원국의 작동을 이제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주 원국, 이 체인데요. 이 사주 원국 요거를 체라 그럽니다. 체. 몸체를 쓰는데요. 이건 체고, 이는 이건 용이에요. 체와 용이 다릅니다. 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 용은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는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주에 내가 형충이 있다고 해서 그게 평생 형충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게 이제 이런 인이 이제 올 때 작동을 하는데, 이 지지는 형하고 충, 그 다음에 합,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일주론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방합을 이제 논하기는, 삼합을 논하기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고요. 자, 인이 형을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삼형살 많이 들어보셨죠? 인신사 삼형살입니다. 인신하고 인신사. 2022년이 이민년 임목의 호랑이띠이기 때문에 이 인은 신금하고 사화를 보면 형살이 작동을 합니다. 형살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의 지장간이 열려서 천간과 합을 하든지 아니면 합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인하고 충이 되는 거는 신금이죠. 인은 신하고 형도 되고 충도 되고 같이 됩니다. 같이 되는데 형충이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합이 되는 거는 육합이 있죠. 인해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오하고 이제 합을 합니다.
인해합은 이건 육합이죠, 육합. 육합인 거고, 이 오화는 이거는 이제 인호술이라고 이제 삼합 그 화국 들어보셨죠? 화국입니다, 화국. 화국의 그 반합이에요. 근데 인호 반합도 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신사 이렇게 여기 이제 갑신일주인데 또 여기 신이 아예 여기는 이제 갑신은 지지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작동을 하죠. 인신충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신금에 있는 그 지장간이 무임경입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음의 천간이다. 만약에 갑신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여기 을, 정, 기, 신, 계라고 하는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이 신금 안에 있는 지장간 양의 천간이 얘네들하고 합을 해서 나가요. 합을 해서 나가서 이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합거예요. 이것은 실입니다. 잃는 겁니다. 그리고 사하고 신이 있는데 이제 뭐 사화 중에서도 이제 지장간은 무경병이죠. 다 지지의 지장간이 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요 인이 사화하고 이제 형을 하더라도 다 양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간에 음이 있으면 요거는 이거는 실. 그리고 천간이 갑병 무경임이다고 하는 이는 다 양의 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득이에요. 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신충으로 작동해가지고 득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과정을 좀 거쳐서 힘들게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이 작용을 안 해요.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인신만 지금 작용을 하고 만약에 사화가 없다 그러면 요 사화의 지장간 무경병 중에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아무튼 인신사 삼형에 있어서 전부 다 이거는 지지의 지장간이 그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천간이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이면 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실제 체감하는 거는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직업 직장하고 재성이라고 하는 돈이죠. 재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느끼는 것이지 나머지는 크게 뭐 이제 실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2022년 이민년에 갑신일주는 어차피 인신충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 사주가 갑신일주다. 내가 태어난 날이 갑신일이다 할 때는 요 충을 잘 봐서 내 천간에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실이고 양의 천간이다 그러면 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해서 본인 사주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오라고 이제 그 합을 하죠. 인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말띠에다 아니면 뭐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5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오라고 하는 합을 하는 요거는 화죠. 간목 입장에서 화를 의미하는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갑신일주가 만약에 뭐 오화가 뭐 말띠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자식을 출산할 그런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명 여명 공이 간목 입장에서 이제 뭐 식상운이 온다고 한다는 거는 새로운 진로를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실제 움직이는, 실제 그쪽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2022년 이민년에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이 또 이제 인해합이 있죠. 인해합인데 이거는 이제 해수 똑같이 이거는 뭐 편인인데요. 만약에 돼지띠다 그러면 여기 인해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일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공부나 뭐 이제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뭐 이런 지식 체계인데 그게 좀 묶인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갑신일주가 호랑이띠다. 이러면 이게 좀 양상이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두 개의 인이 요 하나를 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왕자충쇠 쇠자발이라고 하는 그 사주 용어가 있어요. 왕자충쇠 쇠자발. 이 인이 같이 있으면 이건 왕한 겁니다. 왕한 거예요. 왕자가 이 쇠한 거. 쇠한 어떤 충,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쇠한 거죠. 얘를 왕자충 쇠했어요. 그러면 쇠자는 발, 뽑혀나가요. 그래서 이 신금이 뽑혀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호랑이띠인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본다 그러면 이 신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신금은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장의 어떤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호랑이띠거나 아니면 인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인시에 태어난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본다 그러면 직장을 옮긴다 아니면 그 직장을 잃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민년의 갑신일주는 인신충을 해요.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이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일지충이라는 거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신이 갑신이 안 그래도 재물, 이 경금 안에 이 무토가 역마지에 있어요. 재성이. 안 그래도 갑신일주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2022년 이민년에 갑신일주는 특별히 몸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일주 자체가 많이 좀 역마성이 있는 그런 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사고, 접촉사고 이런 걸 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의도적으로 그거는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뭐 변화가 직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인신충으로 인해서 뭐 재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갑신일주예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민년에 직업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재적인 어떤 이탈이나 아니면 재적인 성취, 여기에 이제 주연점을 맞추어서 자기 사주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과 실이 같이 이제 갈리는데요. 요거를 좀 유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갑신일주의 어떤 이민년에는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일주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